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강대국들이 한국의 어느 한 기업을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2024년 미국 상무부 장관 지나로 몬도가 직접 삼성 텍사스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단순한 예방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성의 투자는 미국 국가 안보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한 기업의 공장 건설이 왜 국가 안보 문제가 될까요? 같은 시기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사설을 통해 이렇게 썼습니다. 반도체 공급망에서 한국의 역할은 단순한 경제 협력을 넘어선다. 미국과 중국 서로 으르렁대는 두 강대국이 동시에 한국 기업 하나를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2023년 국방부 내부 보고서가 유출됐는데요. 거기엔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만약 대만 해협에 전쟁이 발생하면 TSMC 가동 중단은 72시간 이내 전 세계 경제에 치명타를 입힐 것이다. 여러분, 지금 세계는 반도체를 두고 조용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한복판에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이 서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왜 삼성의 파운드리가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지, 그것이 대한민국에게 어떤 의미인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입니다. 바로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분산 문제입니다. 현재 전 세계 첨단 반도체 생산의 70% 이상이 대만의 TSMC 한 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애플의 아이폰 칩, 엔비디아의 AI 칩, AMD의 그래픽 카드 칩까지 모두 대만에서 만들어집니다. 문제는 대만의 지정학적 위치입니다. 2023년 미국 CIA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2027년까지 대만 해협에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40%에 달한다는 겁니다. 미국 랜드 연구소는 더 구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만약 대만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의 90% 이상이 즉시 마비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실제로 2022년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중국이 대만 주변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했고 그 일주일 동안 전 세계 반도체 관련 주식이 15% 폭락했습니다. 단 일주일의 긴장만으로도 이 정도였습니다. 2024년 블룸버그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TSMC의 독점 구조는 기술의 편리함이 아니라 세계 경제의 아킬레스건이 되었다. 맞는 말입니다. 전 세계가 단 하나의 회사, 단 하나의 지역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칩스법을 통과시키며 520억 달러, 우리 돈 70조 원을 반도체 산업에 쏟아붓기로 했습니다. 그중 상당 부분이 삼성 텍사스 공장에 배정됐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삼성을 TSMC를 보완할 전략적 파트너로 공식 명시했습니다. 여기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하실 겁니다. 그런데 TSMC도 미국과 일본에 공장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제 해결 아닙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TSMC 애리조나 공장은 2025년 기준 월 생산량이 2만 장 수준입니다. 반면 대만 본사는 월 100만 장 이상을 생산합니다. 50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일본 구마모토 공장은 어떻습니까? 거기는 22나노미터 이하 구형 공정만 생산합니다. 최첨단 3나노, 2나노 공정은 여전히 대만에서만 만들어집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TSMC 해외 공장들도 핵심 엔지니어와 부품을 여전히 대만에 의존합니다. 2024년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를 보면 TSMC 애리조나 공장 엔지니어의 60% 이상이 대만에서 파견된 인력입니다. 결국 대만 리스크는 본질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반면 삼성은 어떻습니까? 한국 평택과 화성에서 독자적으로 3나노 공정을 가동 중입니다. 미국 텍사스에서도 독립적인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안 공장까지 합치면 삼성은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분산 생산 체계를 갖춘 유일한 기업입니다. 2024년 10월 이코노미스트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진정한 공급망 분산은 TSMC의 공장을 옮기는 게 아니라 삼성 같은 제2의 축을 키우는 것이다. 바로 이겁니다. 세계는 지금 삼성이 성장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 미중 기술 패권 전쟁에서 한국의 전략적 위치입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은 반도체를 두고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2022년부터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도 중국에 팔 수 없습니다. 중국은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2천억 달러를 쏟아부으며 반도체 자립을 선언했습니다. 이 와중에 삼성전자는 매우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에 170억 달러를 투자해 공장을 짓는 동시에 중국 시안에서도 낸드 플래시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쪽 모두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거의 유일한 기업입니다. 2024년 11월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삼성은 미중 기술 전쟁에서 양쪽 모두가 필요로 하는 중간자다. 이는 약점이 아니라 협상력이다.
실제로 2023년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규제를 강화했을 때 삼성은 미국 정부로부터 중국 공장 운영에 대한 1년 연장 허가를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국 입장에서도 삼성을 완전히 중국에서 빼버리면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 중국 상무부는 삼성 시안 공장에 대해 전략적 파트너십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중국도 삼성을 완전히 적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반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결국 삼성도 미국 압박받아서 중국 사업 제한당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압박은 받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것 자체가 힘입니다. 인텔은 어떻습니까? 중국 시장 접근이 거의 막혔습니다. TSMC는 어떻습니까? 미국 안보 명령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습니다. 반면 삼성은 양쪽과 협상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게는 우리가 중국까지 완전히 포기하면 공급망 더 불안해집니다라고 말할 수 있고, 중국에게는 우리는 미국 압박에도 불구하고 시안 공장 유지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삼성은 미중 양측 모두에게 완전히 잃으면 안 되는 파트너가 되었다. 이것이 21세기 기술 외교의 새로운 형태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한국이 반도체 기술력을 유지하면 대한민국 자체가 미중 양측 모두에게 중요한 국가가 됩니다. 북한 문제로 중국과 갈등이 생겨도 반도체 협력이라는 카드가 있습니다. 미국과 무역 마찰이 생겨도 우리는 당신들의 반도체 안보 파트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삼성 파운드리가 강해지는 건 단순히 기업 하나가 돈 버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파워게임에서 협상력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이유, 인공지능 시대의 기술 주도권 확보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AI 열풍입니다. 챗GPT, 구글 제미나이, 클로드 같은 인공지능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AI는 무엇 위에서 돌아갈까요? 바로 반도체입니다. 엄청나게 강력한 AI 칩이 필요합니다. 그 AI 칩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최첨단 로직 칩. 둘째, 고대 역폭 메모리 HBM입니다. 이 둘이 결합되어야 진짜 AI 칩이 완성됩니다. 여기서 삼성의 독보적인 강점이 나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메모리 반도체와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를 동시에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삼성입니다. TSMC는 어떻습니까? 세계 최고의 파운드리 기업이지만 HBM 메모리는 만들지 못합니다. 엔비디아가 TSMC에서 AI 칩을 만들면 HBM은 따로 SK하이닉스나 삼성에서 사와야 합니다. 인텔은 어떻습니까? 파운드리 사업을 시작했지만 역시 HBM은 만들지 못합니다. SK하이닉스는 어떻습니까? HBM에서는 세계 1위지만 로직 칩 설계와 생산은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삼성만이 양쪽을 다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삼성은 HBM3 12단 제품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동시에 게이트 올어라운드 방식의 3나노 공정도 가동 중입니다. 이 둘을 하나의 패키지로 통합 최적화할 수 있는 기업은 지구상에 삼성밖에 없습니다. 2024년 9월 블룸버그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AI 시대에 메모리와 로직을 함께 최적화할 수 있는 능력은 게임 체인저다. 삼성이 이 장점을 활용하면 AI 칩 시장의 판도가 바뀔 수 있다. 실제로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 개발 과정을 보면 HBM과 GPU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연결하느냐가 성능의 핵심입니다. 삼성은 이 두 가지를 같은 공장, 같은 엔지니어링 팀이 함께 설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론이 나옵니다. 그래도 SK하이닉스가 HBM 시장 점유율 1위 아닙니까? 굳이 삼성이 할 필요 있습니까? 물론 SK하이닉스가 HBM에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을 놓치면 안 됩니다. HBM은 부품입니다. 완제품이 아닙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HBM도 필요하지만 그걸 얹을 GPU 칩도 필요합니다. 지금은 엔비디아가 GPU는 TSMC에서 만들고 HBM은 SK하이닉스에서 사와서 조립합니다. 그런데 만약 삼성이 GPU와 HBM을 한 번에 최적화해서 드리겠습니다라고 제안하면 어떻게 될까요? 2024년 10월 시장조사기관 가트너는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2027년까지 AI 칩 시장에서 메모리와 로직 통합 솔루션이 3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할 것이다. 더 나아가 삼성은 자체 AI 반도체 개발도 진행 중입니다. 2024년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는 자체 AI 칩 마을을 공개했습니다. 메모리 기술과 결합한 독자적인 AI 칩입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 경쟁이 아닙니다. AI 시대의 인프라를 누가 장악하느냐의 문제입니다. 1990년대 PC 시대는 인텔이 지배했습니다. 2010년대 모바일 시대는 ARM과 퀄컴이 지배했습니다. 2030년 AI 시대는 누가 지배할까요? 지금 삼성이 그 자리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이유, 국가 안보 차원의 전략적 가치입니다. 여러분, 반도체가 왜 중요할까요? 단순히 돈을 많이 벌어서? 아닙니다.
반도체는 21세기의 석유이자 동시에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십시오. 러시아가 사용하는 미사일, 드론, 전투기 모두에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서방의 제재로 첨단 반도체 수급이 막히자 러시아 무기 생산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2023년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 보고서를 보면 러시아가 세탁기에서 반도체를 빼내 미사일에 사용했다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현대 전쟁은 반도체 전쟁입니다. 미사일 유도 레이더 시스템, AI 기반 전투 시스템, 통신망까지 모든 게 반도체 위에서 작동합니다. 미국은 이걸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칩스법을 만들 때 첫 번째 목표를 국가 안보라고 명시했습니다. 경제도 아니고 일자리도 아니고 국가 안보를 첫 번째로 뒀습니다. 2024년 미국 국방부 보고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은 21세기 군사력의 기반이다. 동맹국과의 반도체 협력은 군사 동맹만큼 중요하다. 한국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북한의 핵 위협, 중국의 군사적 팽창, 러시아와의 간접적 긴장 속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첨단 반도체 생산국이라는 사실은 엄청난 안보 자산입니다. 실제로 2022년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삼성 평택 공장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대통령이 반도체 공장을 방문한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 자리에서 바이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미 동맹은 군사 동맹을 넘어 기술 동맹으로 진화하고 있다. 여기서 반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안보 논리는 좀 과장 아닙니까? 실제로 전쟁 날 일도 거의 없는데 과연 그럴까요?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2023년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2024년 때만 해협 긴장 고조. 세계는 생각보다 훨씬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실제로 나지 않더라도 전쟁 가능성 자체가 협상력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한국 없이는 우리 반도체 공급망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미국이 알기 때문입니다. 2024년 7월 미국 의회 보고서를 보면 놀라운 내용이 나옵니다. 한국의 반도체 생산 시설이 적대 세력의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은 즉각 군사적 개입을 고려해야 한다. 반도체 공장 방어가 미군 개입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유럽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 이유는 430억 유로 규모의 유럽 칩법을 통과시키며 삼성에 투자 제한을 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삼성이 독일에 공장을 지으면 최대 50억 유로를 지원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반도체가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전략 물자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삼성 파운드리를 키운다는 건 단순히 기업 하나를 키우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군사력도 중요하지만 21세기에는 기술력이 곧 국력입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이유,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입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수출을 보면 70% 이상이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만드는 D램, 낸드 플래시가 우리 반도체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문제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특성입니다. 호황과 불황이 극심하게 반복됩니다. 2021년에는 D램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 삼성이 사상 최대 이익을 냈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는 어땠습니까? D램 가격이 70% 폭락하며 삼성 반도체 부문이 14조 원 적자를 냈습니다. 이게 메모리 반도체의 숙명입니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롤러코스터처럼 움직입니다. 2024년 시장조사기관 IC인사이트 보고서를 보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평균 3년 주기로 호황과 불황을 반복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반면 시스템 반도체, 즉 파운드리 시장은 어떻습니까? 훨씬 안정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맞춤형 설계이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가 삼성의 AI 칩 제조를 맡기면 장기 계약을 맺고 안정적인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메모리처럼 가격이 폭락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2024년 가트너 분석을 보면 시스템 반도체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8%인 반면 메모리 반도체는 3%에 불과합니다. 더 중요한 건 시장 규모입니다. 2030년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비메모리 반도체가 8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메모리에 70% 이상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커지는데 한국의 점유율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2023년 한국무역협회 보고서는 경고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의존도가 높은 현재 구조로는 2030년 한국의 반도체 수출 점유율이 15%에서 10%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 여기서 반론이 나옵니다. 그래도 메모리 반도체로 지금까지 잘 먹고 살았는데 굳이 힘든 파운드리 사업까지 해야 합니까? 일리 있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과거에 잘 됐다고 미래에도 잘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1980년대 일본을 보십시오. 반도체 강국이었습니다. 전 세계 D램 시장의 80%를 일본이 장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일본 반도체 산업은 거의 몰락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메모리에만 집중하다가 시스템 반도체 전환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같은 길을 가면 안 됩니다. 삼성 파운드리가 글로벌 시장 점유율 15%만 확보해도 어떻게 될까요? 연간 500억 달러 이상 추가 수출이 가능합니다. 우리 돈 65조 원입니다. 더 중요한 건 일자리입니다. 파운드리는 맞춤형 설계이기 때문에 고급 엔지니어가 많이 필요합니다. 2024년 산업연구원 분석을 보면 파운드리 사업이 성장하면 향후 10년간 고급 일자리 10만 개 이상 창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술 파급 효과입니다. 파운드리 기술이 발전하면 자동차 반도체, 의료기기 반도체, 국방 반도체까지 연결됩니다. 한국이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올라서는 겁니다. 2024년 11월 이코노미스트는 이렇게 썼습니다. 삼성이 파운드리에서 성공하면 한국은 메모리 강국에서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 이는 한국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 실제로 대만을 보십시오. 대만 GDP의 15%가 반도체 산업입니다. 그중 대부분이 TSMC의 파운드리 사업에서 나옵니다. 대만 경제가 중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TSMC 때문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 파운드리가 성공하면 단순히 삼성 하나만 좋은 게 아닙니다. 관련 협력사, 장비업체, 소재업체까지 동반 성장합니다.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보면 삼성 파운드리 생태계에 연결된 국내 기업이 1200개가 넘습니다. 더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있습니다. 삼성 평택 캠퍼스를 보십시오. 평택이 반도체 클러스터가 되면서 인구가 급증했고 지역 부동산 가치가 올랐고 상권이 살아났습니다. 용인, 화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삼성 파운드리가 글로벌 2위로 올라선다면 한국은 메모리 1위, 파운드리 2위를 동시에 가진 유일한 국가가 됩니다. 이건 엄청난 경쟁력입니다. 2024년 12월 맥킨지 보고서는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2030년 한국이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20%를 확보하면 반도체 수출은 현재 1,300억 달러에서 2,000억 달러로 증가할 것이다. 2,000억 달러면 어느 정도일까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수출액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한국이 석유 없이도 중동 산유국 수준의 수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반도체는 21세기 한국의 석유입니다. 아니, 석유보다 낫습니다. 석유는 언젠가 고갈되지만 반도체 기술은 계속 진화하고 발전합니다. 한국이 이 분야에서 주도권을 잡으면 우리 자녀 세대, 손주 세대까지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낙관적인 거 아닙니까? TSMC가 그렇게 쉽게 따라잡힐 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TSMC는 강력한 기업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스마트폰 칩이 주력이었습니다. 그 시장은 TSMC가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AI 칩, 자율주행 칩, 데이터 센터 칩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장입니다. 새로운 시장에서는 룰이 바뀝니다. 삼성은 HBM과 파운드리를 결합할 수 있다는 독보적 강점이 있습니다. 엔비디아, AMD, 구글,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삼성에 관심을 갖는 이유입니다. 2024년 10월 로이터 보도를 보면 구글이 차세대 AI 칩 일부 물량을 삼성, 파운드리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아마존도 삼성과 협력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만약 이 빅테크 기업들이 삼성을 선택한다면 판도가 바뀝니다. TSMC 독주 체제가 무너지고 삼성이 제2의 축으로 확실히 자리 잡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한국 정부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4년 정부는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켜 파운드리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금융 지원도 강화했습니다. 삼성, 정부, 협력사가 함께 움직이면 기적은 가능합니다. 우리가 1980년대 메모리 반도체에서 그랬던 것처럼 2020년대 파운드리에서도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삼성 파운드리가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5가지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첫째,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분산. TSMC 독점 체제는 세계 경제의 아킬레스건입니다. 삼성이 제2의 축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미중 기술 패권 전쟁의 균형축. 한국이 양쪽 모두와 협력할 수 있는 유일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전략적 가치입니다. 셋째, AI와 HBM 시대의 기술 주도권. 메모리와 로직을 동시에 만들 수 있는 기업은 삼성뿐입니다. 이것이 AI 시대의 게임 체인저입니다. 넷째, 국가 안보와 전략적 가치. 반도체는 21세기의 석유이자 무기입니다. 한국이 반도체 강국이라는 사실 자체가 우리의 안보 자산입니다. 다섯째, 한국 경제의 구조 전환. 메모리에서 시스템 반도체로 확장해야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삼성 파운드리의 성공은 단순히 한 기업의 이익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삼성 평택 공장에서는 수천 명의 엔지니어들이 밤을 새워 일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에서는 한국과 미국 기술자들이 함께 땀 흘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반도체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1980년대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에 도전했을 때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일본이 너무 강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10년 만에 세계 1위가 됐습니다. 2000년대 삼성이 스마트폰에 도전했을 때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애플이 너무 강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갤럭시는 아이폰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브랜드가 됐습니다. 2020년대 삼성이 파운드리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TSMC가 너무 강하다고, 따라잡기 어렵다고.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해낼 것이라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기술이 있고, 인재가 있고, 무엇보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온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 파운드리의 성공은 단순한 기업의 성공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기술 강국으로 세계가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로 올라서는 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2030년 우리 아이들이 대한민국이 세계 반도체 산업을 이끈다는 말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날을 위해 지금 이 순간 삼성 파운드리의 도전을 응원해야 합니다. 메모리 반도체 1위에 만족하지 않고 시스템 반도체까지 정복하는 그날. 한국이 진정한 종합 반도체 강국이 되는 그날.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는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해냈다고. 대한민국이 해냈다고.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삼성 파운드리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과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